요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장님 울세라 하면 필러 녹아요? 필러 시술을 하고 딱 1시간 있다가 울세라를 해봤어. 그랬더니 몇 퍼센트 정도가 소실됐을 것 같아. 근데 필러 시술을 하고 2주 정도 있다가 시술을 해봤어. 이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원장님 말씀 네. 잘 들었고요. 코넬 학생. 원장님 최애 중에 하나인 댄서티는요? 이것도 근거가 있나요? 근거 없이 그냥 뭘더 근거가 있나요? 있어요. 스칼렛 뭐지? 안녕하세요. 개원 12년차, 유튜브 6년차. 벌써 6년차야. 청담동 최고민한 김형국 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와우.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안녕하십니까. 오케이. 네, 그 빨간색 그 코넬 뭡니까? 어때? 정렬의 빨간색 레드 너무 컬러. 영해 보이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카가 이번에 코넬 입학했습니다. 우리 조카가 우리 세호가 그 얘기 하고서 입으신 거예요? 한 학기 마치고 지금 잠깐 들어왔는데 저한테 우리 삼촌 이거 하나 가지세요. 그래서 이거 중고 오늘 입고 좀 자랑 좀 하러. 탐나네요. 괜찮아? 오케이. 사실은 오늘 내가 좀 하고 싶은 그런 주제가 하나 있어. 뭔가요? 시술하면서 환자분들한테 몇 분한테 들었었던 얘기고 사실은 이번에만 들었던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환자들을 볼 때 오셔갖고 하는 질문들이 있어. 뭔지 궁금해? 원장님 몇 대답하라고. 살이냐? 뭐라고? 원장님 몇 살이세요? 그런 질문 그런 건 궁금해하지 않으셔. 요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장님 울세라 하면 필러 녹아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 우리 시술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보톡스, 필러, 그 다음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라고 하는 울세라, 그리고 써마지류의 고주파, 초음파, 이런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에너지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기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어떤 시술을 받고 오셔갖고 그 전에 했었던 것들이 혹시나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 그리고 요새 컨텐츠들 볼 때 울세라 절대 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 되게 많잖아. 써마지 절대 하지 마세요. 요즘 청담동에서 써마지 시술 안 합니다. 그렇지, 그런 거 되게 많잖아. 솔직히 그 어떤 병원에도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 EBD라고 하는 울세라 써마지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이면 100 울세라 써마지는 다 갖고 계시거든. 그러면 우리 현 PD는 그런 질문을 환자분들이 왜 한다고 생각해? 일단 기본적으로 열이 가해지니까 에너지 기반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우리 히알루론산 필러는 열 그리고 효소에 의해서 녹을 수 있다는 그런 과학적인 팩트가 있거든. 그래서 히알루론산 필러를 했었을 때는 히알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가서 걔네들을 100% 녹일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열에 의해서 조금씩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질문들을 환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니까 많이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돼. 필러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시술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필러 시술하고 가장 많이들 하는 울세라 시술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울세라를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하이프 장비고 또 국산 장비로는 슈링크도 있고 텐세라도 있고 한데, 논문을 좀 살펴봤는데 2023년도 저널 오브 코스메틱 더마톨러지에 실린 히알루론산 필러를 한 이후에 이런 디바이스들의 그런 시술 시기의 안정성 평가한 내용이 좀 있었거든. 근데 거기 봤었을 때는 필러 시술을 하고 딱 1시간 있다가 울세라를 해봤어. 그랬더니 몇 퍼센트 정도가 소실됐을 것 같아. 50%. 오, 맞아. 반 정도의 필러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 근데 필러 시술을 하고 2주 정도 있다가 시술을 해봤어. 이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죠, 한 20% 정도 날아가지 않을까요? 그치. 근데 46.2%의 손실이 있었대. 그렇기 때문에 필러를 시술 받은 이후에 울세라를 한다라고 할 때는 2주까지도 반 정도가 녹아서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된 거거든. 근데 그로부터 2주가 더 지난 28일 후에 울세라를 했더니 유의미한 손실이 보이지 않았대. 그 말은 거의 인택트하게 남아있다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필러 시술을 받은 분들이 상당수 요즘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미용 피부를 하는 병원에 가서 언제부터 울세라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는 내가 볼 땐 한 달 정도의 이후에 가서 받으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 이전에 한다라고 하면 정말 시술을 하는 의료진으로서는 뜯어 말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에너지 디바이스 중에 하나인,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인 울세라는 필러 시술을 받은 이후에는 한 달 정도 이후에 하는 게 가장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도 환자분들한테 4주라고 하시나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환자가 계속해서 나한테 팔로우업을 하는 환자라고 하면
우리 차트에 전부 다 일일이 샅샅이 다 써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쩔 때는 초진 환자가 오셨을 때 울세라나 덴서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환자분의 시술 과거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 그래서 하나하나 샅샅이 정확하게 물어보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전에 했었던 히알루론산 필러들의 손실이 많기 때문에 시술 받으신 지 4주 이후가 된 이후에만 시술을 좀 해드리는 편이야. 그래서 시술하는 원장이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파고 들어서 물어보지 않으면, 요즘에는 시술들을 많이 타병원 그리고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은 아주 정확하고 면밀하게 좀 따져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원장님 말씀 네. 잘 들었고요. 코넬 학생. 원장님 최애 중에 하나인 덴서티는요? 덴서티는 이제 고주파 장비고, 우리 서마지, 덴서티, 그리고 올리지오 X 이런 고주파 장비들도 그런 피부 심보 온도를 급속도로 40에서 70도까지 올리는 장비이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필러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겠지. 2024년도에 Plastic and Aesthetic Research라는 저널에 이제 게재된 논문을 좀 보면, 실제 CT랑 이미징을 바탕으로 한 연구 발표인데, 보면 히알루론산 필러를 한 이후에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하는 고주파 시술을 하면 36%가 볼륨이 감소가 된대. 그리고 히알루론산 필러를 한 14일이 지나고 나서 고주파를 하게 되면 7%의 볼륨 감소가 있다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2주 이후에 시술을 하면 훨씬 히알루론산 필러의 감소가 적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런 RF 레이저를 하려면 최소 2주, 그러니까 덴서티나 서마지는 2주 이후에 받는 게 히알루론산 필러의 소실을 주지 않는 기간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울세라는 4주, 덴서티는 2주 맞나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울서마지를 같이 받으러 오시는 분이 있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필러를 받은 지 4주 이후가 되는 시점부터 하시면 좋지만, 그래도 성격이 너무나 급하시다라고 하면 2주 있다가는 덴서티와 서마지 시술은 받을 수가 있고, 4주 뒤에서부터는 울세라 시술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해됐어? 원장님, 고주파 중에 미세층 고주파 있잖아요. 그렇지. 미세층 고주파라고 하는 대명사는 시크릿, 그리고 포텐자, 실퍼맥스, 임페나트. 그런 고주파들은 내가 볼 때는 히알루론산에 더 영향을 더 주지 않을까, 훨씬 더 많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근거가 있나요? 근거 없이 그냥 멀더 근거가 있나요? 있어요. 스칼렛 뭐지? 2019년도 Dermatology Surgery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 이것도 실제로 CT랑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그런 연구 결과이거든. 여기서 보면 미세침 고주파, 절연과 비절연이라는 걸 저희들이 쓰는데, 얘네들이 필러에 얼만큼의 손상을 주는지에 대한 거를 봤거든. 겉표면에 고주파를 전달해서 퍼트리는, 전체적으로 분산시키는 덴서티나 서마지와 달리 열이 직접적으로 퍼지게끔 하는 것보다 바늘이 직접 들어가서 바늘 끝에서 열을 발생시키면서 집중된 열이 국소적으로 강하게 작용해서 직접 열 손상을 주면 훨씬 더 많은 필러의 소실을 유도한다고 돼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최소한 4주의 간격을 둔 이후에 시술을 받는 거를 권장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2주에서 4주라는 시간의 간격을 두지 않으면 그런 볼륨에 손실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4주 이상의 어떠한 기간을 떼고 나서 시술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원장님, 뭐 끝났나요? 뭐 결론 내리면 될까요? 결론 내립시다. 네가 한번 내려봐라 오늘. 뭐 필러 맞았다고 해서 울세라, 서마지 등의 에너지 기반인 치료 못하는 거 아니다. 아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흥미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정확한 메시지들이 전달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인 고주파, 초음파, 울세라, 서마지 이런 애들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는, 나는 솔직히 항노화 그리고 슬로우 에이징을 하는 데에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쓰지 말라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나는 진짜 이런 좀 무리가 있는 내용들인 것 같고, 그런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인 울세라, 서마지, 고주파, 초음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이전에 어떠한 시술들, 그게 스컬트라 아니면 주베룩 아니면 리쥬란, 뭐 보톡스, 필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 그 중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시술을 많이 받은 우리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한, 그리고 히알루론산 필러를 한 이후에 언제쯤부터 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가 볼 때는 환자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본인들 얼굴에 필러나 어떤 시술물들이 들어있다라고 할 때 언제쯤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님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필러나 시술 받으신 분들 내가 볼 때 상당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보톡스 필러 시술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지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들 때문에 탄력 리프팅에 대해서 혹시라도 지금 받은 히알루론산 필러들이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오늘 보내드린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바라지만 그래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셨다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댓글에 대한 답글을 성심성의껏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네. 오케이. 오늘도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